네, 반갑습니다. 9회 손해평가사 시험을 보신 전국에 계신 모든 수강생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9회 2차 1과목 강평을 시험평을 좀 해보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웠습니다. 예, 많이 과락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심각하게 저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해가림 시설 제곱미터당 설치비를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차 1과목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1번은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은 우리 가축. 가축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축에서 축사 부문. 이 축사 부문은 그죠? 올해 많은 내용이 담아져 있고 또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제 축사가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제 일단 축사는 여러분이 보상하는 재해는 누구냐면 풍, 수, 설, 지진, 즉 화재로부터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사 부문의 목적물이요. 이 축사에 해당되는 보험의 목적물은 우리가 이제 축사는 당연히 들어가죠. 축사 시설물. 축사도 들어가지만 그에 해당되는 첫 번째 누구도 해당된다고 그랬냐면 부속물, 그 다음에 부착물, 그 다음에 부속 설비, 그죠?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 이 애들이 보험의 목적물이 됩니다. 보험 목적물이죠. 우리 구조체고요. 그러면 부속물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우리 곡간이라든가, 그죠? 곡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장. 이런 애들 갖다 우리가 부속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부착물은 어떤 애들이 해당되냐면, 부착물은 여기 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네온사인, 이런 애들이 부착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속 설비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급수설비라든가, 그죠? 급수설비, 난방설비, 통기, 환광기.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부속 설비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래서 이 애들이 뭘로부터 풍수, 설, 지진, 화재로부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이 내용을 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상하는 재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걸 같이 믹서를 시킨 겁니다. 봐보시면 첫 번째, 보상을 하면 뭐예요? 해당.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비해당. 이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번에 지진으로 축사의 급배수 설비. 1번 같은 경우에 1번 문제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잖아요. 즉 부속 설비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부속 설비는 목적물 맞죠? 부속 설비가 파손되어 이를 복구한 비용 500만 원. 당연히 어때요? 보상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번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하기 때문에 뭐에 해당되냐면 해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은 여기 부속 설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속 설비가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해당되면 2번 지진으로 축사벽에 2m 균열. 우리가 지진에서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그다음 벽이라든가 지붕재 이게 최소 기준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개, 그다음 2m, 그다음 2제곱미터. 이 애들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봐보시니까 지금 2m.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m 균열이기 때문에 뭐 한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뭐에 해당되냐면 비해당에 해당됩니다. 2번은. 그 다음에 3번이요. 지진 발생 시 축사의 기계장치. 이 기계장치에 해당되죠. 기계장치에는 해당되는데 얘가 뭐냐면 도난손해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은 도난손해에 해당되어서 3번은 보상하지 않아요. 얘는 비해당에 되겠습니다. 비해당.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지진으로 축사 내 배전반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복구한 비용. 여기에 3번, 4번. 4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지진, 즉 배전반이잖아요. 축사 내 배전반이.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계장치에 해당되는 거죠. 기계장치. 그래서 기계장치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얘는 어쨌든 얘는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얘는 여러분들 어디하고 지금 문제를 얘는 만든 거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보시면 저기 축사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보시면, 자, 얘는 보상하지 않는다 있어요. 즉, 정기적 사고. 즉, 정기적 사고로 인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 문구, 이 지문을 지금 문제를 응용한 겁니다. 즉, 정기적 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이게 뭐예요? 지금 뭘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배전반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었기 때문에 걔는 보상한다. 즉, 지진으로 인해서 걔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정기적 사고였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걔가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상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보시면 지진으로 축사의 대문이 파손되어 이를 복구했다. 자, 대문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부속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속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는 자, 1번 해당, 그 다음에 자, 4번 해당, 그 다음에 5번 해당. 그래서 해당이 3개. 그 다음에 비해당이 2개가 됐습니다. 비해당, 비해당. 그래서 여러분들 자, 1번 문제 이렇게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문제 2번이에요. 문제 2번. 자,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품목의 보온기간 중 보장 개시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해당 품목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그래서 자, 우리 며칠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암기 엄청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었냐면 대단한 5월이야. 그래서 누가 고칠 거야? 고칠 거야. 그래서 누가 고칠 거야? 팔당이가 고칠 거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9월 배부가 뭐해서 10월을 무시했더니 뭐한다? 쪽팔려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봐보시면 자, 대는 대파입니다. 얘는 단호박입니다. 그럼 얘는 5월이죠. 그래서 대파는 언제를 5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호박은 5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자, 고칠. 자, 얘는 몇 월 달이에요? 얘는 7월입니다. 7월. 그래서 7월이잖아요. 7월. 그러면 고랭지 무. 그 다음에 고랭지 배추가 되겠습니다. 즉 고랭지 무와 고랭지 배추는 뭐다?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당근입니다. 당근은 8월이죠. 그래서 8월입니다. 그래서 당근은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9월입니다. 9월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요? 월동배추. 월동배추예요. 월동배추. 자, 월동배추는 9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가을배추가 되겠습니다. 가을배추. 가을배추는 9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0월입니다. 자, 10월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됩니까? 월동무. 자, 월동무. 그 다음에 얘가 시금치. 그 다음에 쪽파 이렇게 되죠. 자, 쪽파는 10월 15일. 그래서 시금치 며칠이에요? 10월 31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출제된 게 누구냐면 첫 번째 대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자, 대파. 5월 20일. 자, 대파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냐면, 자, 고랭지 배추입니다. 여기죠. 고랭지 배추. 며칠이다? 7월 31일. 그 다음에 3번에 당근. 자, 팔당. 자, 당근이죠. 당근 팔당. 8월 31일. 그 다음 브로콜리 나왔습니다. 브로콜리. 9월 30일. 그 다음에 시금치. 10월 30일에서 자, 여러분이 대단한 5월이야. 누가 고칠 거야? 누가 팔당이가? 9월 배부가 10월을 무시했더니 쪽팔려. 자, 얘를 암기를 하셨으면 자,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인삼. 시험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자, 인삼이 보상하는 손해 시험이 아직 출제가 한 번도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자,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문제 3번. 즉, 인삼에 보상하는 손해였습니다. 인삼에 보상하는 손해. 자, 인삼에 보상하는 손해는 총 8가지를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라고 그랬냐면 강태우 집에 뭐가 일어났다? 화재가 일어나서 살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폭폭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냉침 먹었어요.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상하는 재해는 강풍, 태풍, 그 다음에 우박, 집중, 호우, 그 다음 화재, 폭염, 폭설, 그 다음 냉해, 침수. 자, 얘를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상하는데 얘는 특정위험 방식이니까 각각의 수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치에서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게 누구냐면 자, 여기 자, 폭설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자, 폭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물어봤냐면 냉해. 자, 이 세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각각의 수치들. 그럼 첫 번째 폭설은 봐보시면 자, 두 가지 조건이라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봐보시면 자, 대설주의보가 내린다거나 그죠? 기상특보예요. 대설주의보 이상이죠. 즉 기상특보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된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보였을 때는 보상해 줄게 그 말이고 그다음 또는이잖아요. 또는 이때 몇 시간 24시간 신적설량이 몇 센치? 5cm 이상인 때 우리는 보상해 주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 자 냉해 피해입니다. 냉해 피해. 자 출하라든가 저녁기에 최대 몇 도? 0.5도씨 이하라고 있잖아요. 0.5도씨. 그 다음에 폭염 가보시면 얘가 폭설이었고요. 그 다음 폭염. 자 폭염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폭염이 30도씨 이상이 며칠 이상? 7일 이상. 그리고 이때 이 피해가 몇 퍼센트? 50% 이상 있는 경우에 보상하더라. 그래서 자, 이 수치. 침수 같은 경우에 몇 센치였어요? 15cm였죠. 얘도 누적 강수량이 80mm. 그죠? 얘도 그 다음에 누구죠? 태풍. 아니 강풍이요. 강풍도 초당 14m 이상의 수치. 자, 이거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문제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얘도 여러분이 아마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사실은 다 다뤘던 문제였어요. 유랑 검정도수. 네. 자, 유랑 검정도수를 대기한 기준들이잖아요. 이 기준들에 있어서 즉 소개별 기준이 있고 농가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 기준을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면 거기 4번에 가보시면 먼저 유랑 검정도수란 젖소 개량 사업사의 검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가 그리고 직전월 몇 번이에요? 305일. 그죠? 305일. 평균이 얼마다? 만. 그죠? 10,000kg 이상이고 그다음 체세포 수는 몇 마리? 체세포 수는 30마리. 그죠? 그리고 자, 소 기준은 11,000이고 체세포 수는 얼마다? 20마리. 그죠? 자, 소가 더 높은 거잖아요. 11,000이고 체세포 수는 20마리. 그다음 농가는 10,000kg 이상이고 체세포 수가 30마리야. 자, 305일 기준. 자, 이거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 얘도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어요. 얘도 그랬잖아요. 우리 방지설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방지설 판정 시험에 무조건 나오라고. 다만 이번에 좀 우리 누구예요? 우리 병충해. 새로운 것 중에서 보상하는 병충해. 여러분들 가축도 의외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은 사실 많이 가축이 의외로 이번에 좀 쉽게 나왔어요. 사실은 가축이. 우리 이 과목에서도 가축보험금도 의외로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가보시면 먼저 방풍림이죠. 방풍림. 얘는 나무로 바람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기준치 숫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높이는 6m 이상이야. 근데 나무와 나무 사이 너무 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m 이하로 하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방풍망, 방충망, 방조망. 이거 우리 다 암기 열심히 했죠. 방충, 방조, 방풍 그랬잖아요.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냐면 즉요 육충이가 그죠? 그래서 뭘 10조를 초과해서 망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암기 세 가지. 육충이가 10조를 초과해서 망했다 그래.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냐면 방충망. 그 다음에는 방조망. 얘는 자 방풍망. 이 세 가지. 육충이가 10조를 초과해서 망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방충망은 숫자 즉 6mm 뭐라겠습니까? 6mm 이하. 그다음 방종망은 10mm 초과. 10mm 초과. 그다음에 이제 방풍망은 자 이 숫자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이 숫자. 그죠? 그래서 얘는 6에서 10mm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얘만 알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번에 방풍망은 6에서 10mm 그리고 과수원 둘레 전체라든가 또는 자 과수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면만 설치가 되어 있어도 우리는 뭘로 인정해 주겠다? 방풍망 일부 설치. 그리고 전체 둘레 몇 퍼센트? 20% 이상. 그다음 방충망은 자 방충이잖아요. 그래서 몇 미리? 6mm 이하. 그다음 방조망은 10mm 초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육충이가 10조를 초과해서 망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다음 문제 6번. 자, 평년 착가량 나온다 했죠.
푸셨어요. 평년 착가량,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평년 착가량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6번. 자, 갑의 사과 가수에 대한 내용이다. 조건 1에서부터 3을 잠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주어진 조건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조건 5 보겠습니다. 2018년 사과입니다. 품목은 사과 가수원입니다. 사과. 그리고 홍로고요. 그 다음에 재배 방식은 밀식 재배입니다. 밀식 재배. 자, 그리고 2018년 당시에, 자, 2018년도에 이 가수는 신규로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과의 수령이 몇 년생이었냐면 3년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가 2021년도에는 적가전에 우박과 냉해 피해가 있어서 적착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사과 홍로의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은 아래와 같다 그랬어요. 자, 표준 수확량 조건 좋습니다.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조건을 줬습니다. 조건을 줬죠? 자, 조건을 줬는데 나무의 수령이 자, 5년, 6년, 그 다음에 7년, 8년, 그 다음에 자, 9년까지 줬어요. 그럼 이때 얘가 표준 수확량이 몇 킬로가 되냐면 자, 얘가 6,000kg, 8,000kg, 그 다음에 7년이 8,500kg, 8년이 자, 9,000kg, 그 다음에 9년이 자, 10,000kg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다음 조건 2 보겠습니다. 갑의 과송 과거 수확량 자료를 봤더니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보험가입 이력이 있는데 몇 년만 2020년도만 미가입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몇 년 했구나. 보험가입은 4년 했습니다. 즉 2020년이 미가입입니다. 다음 조건 3 보겠습니다. 자, 2023년 보험가입 내용 및 조사 결과를 봤더니 저가전 종합위험 2 보험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저가 종료 이전에 특정형 5종 한정부 특약에 미가입했습니다. 이 계약자는 저가전에 지금 뭘 가입한 거예요? 저가전에 종합을 가입했습니다. 지금 몇 년도 가입 내역을 지금 보는 거냐면 2023년도 걸 보는 거예요. 즉 2023년도 지금 계약사항입니다. 2023년도 계약사항. 즉 저가전에 종합을 가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kg당 가입 가격은 과실의 1kg당 가입 가격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그리고 보험 가입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 미리 줘버렸죠. 그래서 이미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조건을 줘버렸습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얼마를 납부를 했냐면 20만 원 납부를 했고요. 미납 보험료 없습니다. 자, 자기 부담 비율이 20%입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20%고요. 그 다음에 착가감소 보험금의 보장 수준은 착가감소 보험금의 보장 수준이 몇 프로형이냐면 50%형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적가전에 냉해 피해. 자, 적가전에 종합을 가입을 했고, 그리고 적가전에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냉해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때요? 냉해는 적가전 종합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냉해는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약자는 2023년도에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습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다. 그 다음 이때 적착이 적가 후 착가량이 몇 킬로이냐면 2,500kg. 자, 2,500k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요. 그럼 이 조건일 때, 자, 물음 1. 2023년도 평년 착가량의 계산 과정과 평년 착가량을 산출하세요. 그 내용이에요. 자, 물음 1. 물음 1은 평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년 착가량. 그럼 이 평년 착가량 구하는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자, D분의 C. 얘가 평년 착가량이죠. 그럼 A는 적가 후 착가량의 평균값입니다. 그럼 A를 산출해보면 자, 2018년도 거 찾아갈게요. 2018년에 적가전이 적착이 2,000kg고요. 그 다음에 2019년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적착이 800kg 우리 가수원. 그 다음에 2020년 미가입. 자, 2021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하실 점은
2021년부터 상한선, 하한선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봤더니 2021년도에 평착이 4,000인데 적착이 950입니다. 하한선에 걸린 거잖아요. 950가 너무 낮아버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최소 얼마? 30% 적용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평착이 4,000kg, 여기에 30%에서 적착을 1,200kg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2022년을 봤더니 평착이 3,600이고 적착이 6,000. 얘는 상한선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2022년은 몇 킬로? 6,000kg. 그래서 자 다시 쓰자면 A는 2,000kg 더하기 800kg 더하기 1,200kg 더하기 6,000kg 이렇게 해서 나누기 4죠.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2,500kg가 나옵니다. 2,500kg. A 값이 2,500kg. 자, 그다음 B 여기다 B 할게요. 이쪽으로 올까요? 자, A. 자, B.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죠. 그래서 자, 표준 다 가져오겠습니다. 자, 표준을 봐보시면 2018년도의 표준이 1,500. 그다음 2019년도의 표준이 3,000입니다. 2021년도의 표준이 5,700. 2022년도의 표준이 6,600입니다. 자,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자, B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B값이 4,200kg 나옵니다. 4,200kg. 그다음에 C는 자, C가요. 뭐가 있어요? 가입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에요. C값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잖아요. C값이라는 게. 그럼 우리는 사과에서의 기준은 무슨 재배가 된다고 그랬냐면 사과에서 기준은 무슨 재배? 일반 재배가 된다겠죠. 만약 얘가 배품목이었다 그럴 때는 소식 재배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품목이 사과이기 때문에 일반 재배의 표준 수확량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다 이게 지금 써놨죠. 근데 여러분들 2018년이 사과나무가 3년생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가입하는 연도가 2023년이죠. 그럼 2023년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과수원의 사과가 몇 년생이냐면 지금요. 한번 써볼게요. 2018, 19, 20, 21년, 22년, 23년. 지금 우리가 보험 가입을 2023년도에 지금 보험 가입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때가 사과가 3년생이었어요. 4년, 5년, 6년, 7년. 즉 우리가 지금 가입하려고 할 때 이 사과 나무는 몇 년생이 되냐면 8년생이 된 겁니다. 8년생. 그죠? 그럼 8년생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표준 성향을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 8년생. 즉 8년생 일반 재배의 표준 수확량이 몇 킬로가 되냐면 9,000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C값은 9,000킬로. 자 얘가 몇 년생이라고요? 8년생이 되는 거야. 8년생. 즉 왜 2023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입 당시에 나무가 8년생 수령이 된 겁니다. 8년생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는 겁니다. 즉 가입년도. 그다음 D값은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기준 표준. 그죠? 자,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인데 자, 문제는 뭐라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우리 과수원에 사과가 3년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 재배는 5년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생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적용한다고 그랬냐면 이 5년 표준 수확량의 50%, 4년생은 5년 표준 수확량의 75%를 적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5년짜리가 6,000이죠. 이때는 지금 5년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 50% 적용하세요. 그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도 지금 현재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이 5년짜리에 5년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이 몇 프로? 75% 적용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킬로냐면 6,000킬로에 50%, 6,000킬로에 75%를 적용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얘를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각각의 몇 년도 거 2018, 19, 20년, 21년, 22년 얘들의 우리가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 6,000킬로의 몇 프로? 50% 해서 자 3,000입니다. 2019년도에는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의 75% 이거잖아요. 75%.
그 다음에 2020년도는 지금 현재 보험가입 미가입입니다. 미가입 안 하고요. 그럼 얘가 3년, 4년, 수령이 이렇게 되잖아요. 수령이 3년, 4년, 5년, 6년, 7년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수령이. 그러면 2021년도는 6년 표준수확량이 6년. 6년의 표준수확량이 6천이잖아요. 6천. 그죠? 그래서 6천. 즉 여기가 8천이잖아요. 8천. 8천 옵니다. 그 다음에 이 7년짜리 2022년도에는 우리가 7년이잖아요. 7년. 남의 수령이 8,500이 오는 겁니다. 2022년은 8,500 이렇게. 자,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즉 D값은 그럼 결론은요. D는 얼마에 6,000kg에 50% 자,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6,000kg에 75%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8,000 그 다음에 플러스 8,500 이렇게죠. 여기 그죠? 이것에 나누기 4 하게 되면 얘가 무슨 값이에요? 바로 D값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D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6,000kg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A, B, C, D 다 구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죠. 자, 보험가입 횟수는 몇 년이다? 4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공식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자, 올리게 되면은 자, A 값이 얼마였냐면 지금 A가 2,500이잖아요. 여기가 A가 그래서 자, A가 2,500 플러스 자, B 값이 4,200입니다. 4,200 마이너스 2,500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4 자, 곱하기 자, D 값이 얼마냐면 6,000이잖아요. 6,000분의 그다음 C 값이 얼마냐면 9,0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즉 평년 착과량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2,500, 4,200 자, 2,500, 1 마이너스 4, 9,000, 6,000분의 9,000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260kg 4,260kg이 뭐가 나오냐면 평년 착과량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물음 1번에 대한 답입니다. 물음 1번의 답은 평착이 얼마다? 4,260kg.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음 2 보겠습니다. 2023년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그랬어요.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물음 2. 자, 물음 2는 뭐냐면 착과감소보험금이에요. 그럼 착과감소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죠. 착과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 곱하기 가입 가격에다가 곱하기 자, 보장 수준이죠. 보장 수준을 곱합니다. 이 보장 수준은 50%형과 70%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착과감소량. 자, 착과감소량은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착 금방 구했죠. 4,260kg 마이너스 자, 적착이 2,500kg입니다. 그래서 적착이 2,500kg 하게 되면은 착과감소량이 몇 킬로가 나오냐면 1,760kg. 그리고 저가전에 지금 보상하는 냉해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착과감소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기준 수확량은 방금 저가전에 보상하는 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착과감소량 마이너스 적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착과감소량이 1,760kg 플러스 자, 적착이 2,500kg 하게 되면 기준 수확량이 얼마가 되냐면 4,260kg가 기준 수확량이죠.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죠. 그래서 4,260kg 곱하기 자기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자, 자기부담 감수량이 몇 킬로가 나오냐면 852kg. 852kg 나옵니다. 자, 그럼 보험금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착과감소 보험금은 자, 착과감소량 얼마예요? 여기 1,760kg. 1,760kg 마이너스 미보상 없다고 조건 줬죠. 0.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이 852kg. 곱하기 1kg에 2,000원입니다. 1kg에 2,000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보장 수준은 조건을 줬어요. 50%형. 0.5. 하게 되면은 착과감소 보험금이 얼마냐면 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0만 8,000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 볼게요. 자, 물음 3. 자, 물음 3에서 뭐라 했냐면, 자, 만약 2023년 저가전 사고가 없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저가전에 냉해피해가 있다는 조건을 풀이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가전에 재해가 없다. 즉, 2번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저가전 사고가 없고 적차기 2,500km로 조사되었다면 계약자 가백에 환급해야 하는 차액보험료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결론은 이 물음 3은 차액보험료 산출하라는 문제예요. 자, 물음 3은 차액보험료 구하는 거예요. 차액보험료. 그럼 여러분 차액보험료는 우리가 이거잖아요. 저가전에 보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평차기. 즉 차액보험료네. 저가전에 보험사가 없죠. 보험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가 평차기 무엇보다 크다. 적착보다 크죠. 또는 뭐가 보험에 가입한 가입 수확량이 또 무엇보다 크다. 기준 수확량보다 컸을 때는 우리 뭐 한다고 그랬냐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고 그랬죠. 즉 이런 경우에는 뭐 해라.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기면은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결론은 차액보험료가 발생을 해서 이 차액보험료를 우리 뭐 한다? 계약자한테 환급시켜주라고 그랬죠. 그럼 이 차액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주라고 그랬냐면 저가 후 저가수 조사에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이 이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조건에 충족했죠. 방금 저가전에 보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차기 이 조건에 의해서 자, 이 적차기 똑같이 몇 킬로로 됐다고 그랬다고요? 2,500킬로. 즉 봐보시면 자, 평착은 방금 우리 구해놨잖아요. 평착이 몇 킬로? 4,260킬로. 4,260킬로예요. 그리고 적차기 2,500킬로. 자, 충족했죠. 저가전에 보험사고 없습니다. 평착이 적착보다 큽니다. 감액해라 그 말. 그럼 몇 킬로그램에 대해서 감액한다는 소리냐면 자, 감액은 즉 4,260킬로 마이너스 2,500킬로를 빼게 되면은 몇 킬로에 대해서 지금 몇 킬로를 우리가 감액을 하는 거냐면 얼마예요? 4,760킬로. 1,760킬로에 대해서 감액한다는 그런 소리하고도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차액보험료를 내준다 그러면 차액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차액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죠. 가맥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여기에서 자요. 자, 이걸 그냥 좀 지울게요. 거기 조건 보고 하겠습니다. 자, 가맥분 보험료 여기다가 미경과비율. 즉 가맥 미경과 비율이잖아요. 가맥 미경과 비율. 그리고 여기에서 뭘 빼라고 그랬냐면 미납입 보험료를 빼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조건에서는 미납입 보험료는 없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이 가맥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가맥 미경과 비율. 근데 여기 조건에 가보시니까 가맥 미경과 비율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럼 결론은 여기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이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전에 뭘 가입했다? 종합을 가입했죠? 그리고 품목이 사과예요. 그리고 저가 전에 보장 수준이 몇 프로형이냐면 50%형이죠. 자, 이럴 때 가맥 미경과비율이 몇 프로짜리냐면 70%짜리야. 이 70%를 여러분 찾아보게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맥 미경과비율이 자 70%예요. 70%.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가맥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조건에가 모두 다 보험료율이라든가 이런 건 조건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근데 바로 뭘 줘버렸냐면 바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줘버렸어. 우리 계약 당시에. 근데 맨 처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총 얼마냐면 거기에서 조건에가 20만 원을 줬습니다. 20만 원. 그럼 이 20만 원이라는 이 돈은 몇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돈이냐면 전체 우리 평년 착과량 4,260kg. 4,260kg에 해당되는 우리가 뭐예요? 20만 원이야. 그럼 이를 돈으로 우리가 환산해 보면 매 초에 그 보험 가입 금액이 있잖아요. 4,260kg에다가 1kg이 뭐라 지금 2,000원이죠. 그럼 얘가 얼마에 해당되는 돈이냐면 돈으로 환산을 시키면
돈으로 환산을 시키면 얘가 가입 금액이 얼마냐면 852만 원. 이 돈이 852만 원이 나옵니다. 이 돈이. 그죠? 그럼 이번에 지금 몇 킬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는 거냐면, 즉 가맥분 보험 가입 금액은, 가맥분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금 1760kg를 우리가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1760kg 곱하기 2000을 하게 되면은 이 돈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 돈이 352만 원이 나와. 이 돈이 352만 원. 즉 352만 원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얘는 일단요, 누구 거 가맥분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가맥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것은 전체, 자, 이 20만 원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 20만 원을 갖다 안 보내야 되죠. 2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자, 이 20만 원이라는 돈은 여기요. 자, 이들 즉 20만 원이라는 돈은 전체 몇 킬로그램에 대해서 4,260kg에 대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4,260kg에 대한 돈인데, 그럼 우리는 얼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1,760kg에 대한 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1,760kg에 대한 것을 가져오게 되면은 얘가 1,760kg에 해당되는 가맥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얼마가 되냐면 82,629원. 82,629.10.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거기 조건에가 조건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조건에서 이론까지 산출하라고 했잖아요. 즉 이론 단위 미만 절사야.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론까지 산출하는 소리예요. 예시문을 줬어요. 즉 12,345원까지 산출해서 이론 단위 미만 절사, 즉 소수점을 절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82,629원이 지금 뭐가 되냐면 가맥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나왔죠. 즉 82,629원이에요. 즉 가맥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82,629원이 된 겁니다. 자, 미보상, 아니야, 가맥 미경값 70%라겠죠? 그리고 미납입 보험료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 하게 되면은 차액 보험료가 지금 얼마가 산출이 되었냐면 57,840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 즉 1,760kg에 대해서 차지하는 보험료를 찾아오시면 됐어요. 거기다가 가맥 미경.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가맥 미경가비를 암기하신 분이 계실 거고 또 암기하지 않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난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문제 7번. 자, 문제 7번. 자, 감귤이 1과목에서 나왔네요. 자, 2과목에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 감귤, 복분자, 무화과가 1과목에 이제 공식이 그대로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감귤은 그냥 그 공식을 있잖아요. 암기하냐, 못하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더라고요. 전부 그 공식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게끔. 자,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종합이용 과실손해보장사 감귤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 1에서 2를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요. 자, 조건 1 봐보시니까 온조밀강 감귤이고요. 수령은 5년입니다. 가입금액 1,000만 원에 자기부담 20%입니다.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 가입했습니다. 자, 조건 2 가보시면 1번 과실손해조사. 자, 수학 전 사고조사 없고요. 자, 주품종 수확기 이후 사고 발생했다. 사고 일자는 2020년 11월 15일입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서 통해 보상하는 제로 확인됐고요. 자, 보상하는 제 확인됐습니다. 표본주 2주에서 자, 표본 조사한 내용. 자, 이거 그대로 다 쓰시는 겁니다. 즉, 등급 내 피해 가실수가 30개, 등급의 피해 가실수가 20개. 즉, 등급에는 우리가 50%만 쓰잖아요. 자, 그 등급에 곱하기 50% 그런 내용. 그다음에 기준 가실수가 총 280개, 미보상이 20%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있는데 사고일자가 2022년 12월 20일. 우리 동상에는 12월 1일부터 보상을 하잖아요. 며칠이 경과됐냐면 20일 경과됐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20일. 다음 피해 사실 확인서를 통해 보상하는 제, 즉 동상해로 확인됐고요.
자, 표본주 두 주에서 조사한 결과 기수학 과실 86개, 정상 100개, 80%형 50개, 100%형 50개 과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기 잔존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좋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10% 있고요. 자, 1번에 가보시면 과실 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금. 자, 여기 자, 물음 1번이에요. 과실 손해보장 자, 보험금을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손해액에서 뭘 빼요? 자기 부담금을 빼는 거죠. 손해액에서. 그죠? 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 하나하나 풀게요. 즉 손해액이라는 것은 손해액은 여기 손해액은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즉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 피해율입니다. 그럼 보험 가입금액은 조건 줬죠. 조건이 얼마냐면 자 1,000만 원이에요. 보험 가입금액은. 그죠? 그럼 이때 이제 피해율은 여기요.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자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죠. 기준 과실수. 여기서 기준 과실수가 총 몇 개 줬냐면 자 200개 줬잖아요. 200개. 그죠? 기준 과실수 분해. 그다음에 등급 내 피해 과실수. 과실수 플러스 자요. 등급의 피해 과실수. 근데 이 등급의 피해 과실수 몇 프로만 50%만 인정을 해주죠. 그죠? 자, 여기에서 뭘 빼라?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게 되면은 자, 기준 과실수가 총 몇 개냐면 총 280개 됐잖아요. 총 280개. 기준 과실수가 자, 280개. 280분의 그다음에 등급 내가 자, 30개 플러스 자, 등급에가 24개예요. 24개. 근데 여기는 50%만 인정해 주죠? 50%. 자, 여기에 자요. 이 산출된 금액에서 뭘 적용해라? 미보상. 미보상 20% 있죠? 1 마이너스 20% 0.2 하게 되면은 12% 피해율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손해액 한번 빼보면 즉 손해액이 자기 부담을 초과 못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럼 손해액은 자, 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즉 1,000만 원에 자, 자기 부담 아니 주피해가 12%? 그럼 12% 하게 되면 애가 얼마가 나오냐면 120만 원.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자기 부담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 부담비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자기 부담 20%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죠. 결론은 뭐예요?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때 과실손해보험금은 뭐다? 지급되지 않죠. 0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 2. 자, 물음 2를 봐보시면 자, 여기 자, 물음 2는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이에요. 물음 2는 가보시면 자, 물음 2. 자,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그럼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손자죠. 손해액에서 뭘 빼고 줘라?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라겠죠. 그죠? 그럼 이때 손해액은 동상에서는 자, 손해액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즉 뭐에서 보험 가입금액에서 자 빼야 되죠. 보험 가입금액에서 자 뺍니다. 뭐에 보험 가입금액 여기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곱해잖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수학기 여기 수학기 잔존비율 자 여기 수학기 잔존비율 곱하죠. 여기에다가 동상의 피해를 곱합니다. 동상의 피해. 그 다음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미보상비율. 이렇게 공식 그렇게 외워야 되죠.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하다면 자기 부담금이 우리 절대값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즉, 자기 부담금은 절대값이죠. 절대값. 그죠? 그리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작은 거 가져오세요. 민. 뭐에서? 주피에서, 주계약 피해율에서 뭘 뺀 거? 자기 부담비율 뺀 값과 뭐 0하고 비교해서 작은 거. 거기에다가 보험 가입금액을 곱해서 절대값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수학기 잔존비율, 여기 수학기 잔존비율 구하는 공식은 줘버렸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동상의 피해율 알아야죠. 동상의 피해율. 그죠? 그러면 여기. 즉, 동상의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동상의 피해율은. 자, 전체 뭐 동상의 몇 프로형, 우리 동상에는 80% 100%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80%형 피해 과실수. 과실수 합계. 자, 곱하기 피해 80%형이죠. 80%. 그죠? 그리고 플러스. 자, 이제 100%형. 즉, 동상해로 인한 뭐요? 100%형이죠. 100%. 100%형 피해 과실수. 피해 과실수 곱하기 100. 자, 이걸 뭘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기준 과실수로 나눠야 되죠. 기준 과실수. 그죠? 이렇게. 그리고 기준 과실수라는 것은, 자, 여기에, 즉, 기준 과실수라는 것은, 거기 이제 공식 줬잖아요. 아니, 조건 다 줬잖아요. 즉, 정상 과실수 더하기. 동상해로 인한 거잖아요. 동상해로 전부. 80%형 피해 과실수. 그죠? 그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동상해 몇 프로형? 100%형 과실수.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그대로 넣게 돼버리면 보면, 자, 하나하나 그럼 풀어가 볼게요. 자, 여기. 그럼 이제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부터. 여기 하나나요? 자, 여기부터. 자기부담금. 보험 가입 금액이 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곱하기. 자, 작은 거. 봤더니, 자, 주피가 방금 몇 프로 나왔었냐면, 주피가 12% 나왔었잖아요. 주피가. 그죠? 그래서, 자, 12%에서 뭘 빼라? 20% 뺀 값과 뭘? 0을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0을. 절대값. 그러면 여기 몇 프로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8% 1,000만 원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0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값은 음수양수를 다 뗀다겠죠? 그래서 이때 자기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80만 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그 다음에 기사고 피해율 있죠? 기사고 피해율. 여기. 자, 기사고 피해율은, 이때는 우리가 뭘 적용하지 않느냐면, 얘는 기사고 피해율은 저기를 안 넣잖아요. 미호상 안 넣잖아요. 아니, 기사고 피해율은 봐보시면, 기사고 피해율 구하는 공식 봐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1 마이너스, 그죠? 과실손해 미보상, 그죠? 미보상 비율을 뭘로 나눈 거예요? 즉, 주계약. 주피로 나눈 거잖아요. 주피, 그죠? 즉, 주계약 피해율. 이렇게 되죠. 해서 이 공식 그대로 갖다 넣어보면, 봐보면, 자, 미보상이 20% 줬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0%로 보내면, 방금 우리 주피 몇 프로 나왔었어요? 12% 나왔죠. 12%. 그래서 얼마냐면 0.12 이렇게 되죠. 하게 되면 얘가 몇 프로가 나오냐면 0.15에서 1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수학기 잔존 비율 여기다 쓸게요. 여기. 자, 수학기 잔존 비율. 자, 거기 공식 그대로 있습니다. 수학기 잔존 비율은 거기 가보시면 자, 공식이 100 마이너스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자, 우리 봐보시면 일수가 며칠이에요? 12월 20일 사고잖아요. 그래서 20일. 자, 20일 하게 되면은 지금 수학기 잔존 비율이 몇 프로가 나오냐면 자, 70%가 나옵니다. 자,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구한 게 이제 동상의 피해율. 자,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동상의 피해율. 자, 동상의 피해율 이대로 구해올게요. 동상의 피해율. 자, 동상의 피해율은 봐보시면 자, 봐보시면 자, 80%형이 몇 개냐면 50개예요. 개수가. 그래서 50개 곱하기 80%. 그죠? 그다음에 플러스. 100%형이 몇 개냐면 자, 50개예요. 50개. 그리고 기준 과실수가 총 몇 개가 되냐면 자, 200개. 여기 정상. 가보시면 여기 정상이 몇 개예요? 여기 정상 100개 플러스 80%형이 50개. 100%형이 50개에서 기준 과실수가 총 몇 개가 되냐면 20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200개. 자, 하게 되면은 동상의 피해율이 총 몇 프로냐면 동상의 피해율이 45%. 0.45에서 4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요. 자, 여기 손해액 할게요. 여기 손해액은. 여기요. 자, 전체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마이너스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그죠?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3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15% 있잖아요. 방금 우리 구했던 거. 저 기사고표 여기 기사고표율 15%. 0.15. 그죠? 15%. 그다음에 자 여기 그다음에 이제 수학기 잔존 비율이 방금 구했던 70%, 70%. 그다음에 방금 동상의 피해율 몇 프로? 45%. 동상의 피해율이 45%. 미보상 이제 10% 있잖아요. 1 마이너스 0.1 하게 되면은 자, 손해액이 240만 9천 750원이 뭐가 되냐면 바로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손해액. 손해액. 그럼 이제 보험금 다 나왔죠. 여기. 자, 동상의 보험금은 네?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동상의 과실손해보장보험금.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손해액 240만 9천 750원 마이너스. 자, 자기부담금 방금 80만 원 구해놨죠. 80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은 이 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160만 9천 750원. 자,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은 자, 서술형입니다. 자, 요즘에 사실은 트렌드가 이렇게 서술형이 조금 지향하는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 가다가 자, 이번에 출제는 이렇게 교수님들이 두 분이나 들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서술형 쪽으로 문제가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출제위원님들이 이제 누가 들어가셨는 건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 그 다음에 이쪽 현직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교수님 출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험 이론 쪽이잖아요. 다음은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이다. 각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그래서 자 문제 8번은 서술형인데 그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 똑같이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도 글자 그대로 똑같이 쓰겠어요? 물론 거기에서 약간의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조건에 합당한 키워드들이 얼마나 들어가냐. 지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조금 더 빠졌을 때 점수를 주냐 안 주냐. 이런 모든 결정은 출제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출제위원님께서. 그 출제위원님께서 책하고 똑같이 써야지 100점 준다. 하나만 틀려도 안 준다.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완전 똑같이 쓸 수는 없죠. 다만 그 중요한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이걸 유념해서 작성하셨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도 해가림 시설이에요. 혀를 찔렀죠.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조금 당황했습니다. 해가림 시설. 저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야 이거 문제 오류 아니야? 사실은 그랬어요. 왜 설치비가 없지? 그래서 문제 오류 아니야? 혹시 시험 시간에 금액을 써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재에 있는 1제곱미터 각 유형별로 1제곱미터 설치비가 이렇게 쭉 들어있어요. 교재에. 걔를 외워야지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에서 자, 물음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 2가 있는데 결론은 일단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즉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즉 100% 여기요. 1 마이너스 강가 상각률을 넣어서 얘가 산출하는 게 바로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근데 물음 1에서 가보면 자 물음 1에서 자 얘는 A시설입니다. A시설. 근데 A시설에서 재배 면적이 3,000. 그 다음에 시설 유형이 목재 비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봐요. 즉 목재 비형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 들어있습니다. 교재. 기본서에 1제곱미터당 설치비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6,000원이에요. 설치비가. 우리 기본서에 1제곱미터 설치비가. 이 기본서에 있는 이 6,000원을 암기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1제곱미터 설치비고 그 다음 재배 면적이 자 면적이 3,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시설 연도는 2017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 가입 연도가 2022년 10월입니다. 그럼 얘는 몇 년 경과를 했냐면 18, 19, 20, 21년, 22년 지금 5년이 넘었잖아요. 얘는 5년 6개월 경과했어요. 근데 얘는 일수를 무시하니까 우리는 자, 5년이 경과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재조달가액은 자, 면적 3,000입니다. 자, 6,000원이 1제곱미터당에서 1,800만 원이 재조달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즉 재조달가액 1,8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몇 년 지났니 그랬죠. 경과년수가 방금 몇 년이라고 그랬냐면 5년이라고 했죠. 5년. 5년.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유형이 목재잖아요. 목재의 1년에 몇 %씩 없어지니 했을 때 경영 감가율이 몇 프로냐면 13.33%예요. 경영 감가율이. 그래서 0.133. 자, 얘를 아냐 모르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보험 가입 금액이 자, 이 보험 가입 금액이 600만 3천원. 600만 3천원. 그래서 얘는 1,000원 단위 미만 제사할 필요가 없죠. 600만 3천원이 산출되기 때문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물음 2. 자요, 물음 2에서 B시설이에요. 자, 물음 2에서 B시설입니다. B시설. 그럼 B시설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B시설에서는 07- 자, 유형이요. 07- 그 다음에 철인 그 다음에 A-2형. 자, 얘도 1제곱미터 설치비가 우리 기본세에 얼마냐면 6,000원이에요. 1제곱미터 설치비가. 그래서 이 6,000원, 양쪽 다 6,000원을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자, 재조달가액 구해볼게요. 즉, 재조달가액은 6,000원 곱하기 자, 면적이 얘는 1,250제곱미터예요. 1,250을 하게 되면은 얘가 재조달가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750만 원이죠. 750만 원. 그리고 얘는 뭐냐면 지금 철제죠. 철제. 그럼 철제는 1년에 경년 감가율이 몇 프로냐면 경년 감가율이 4.44%씩 없어지죠. 자, 그리고 자, 보험 가입 설치 연도가 언제냐면 2014년 5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일이 이때부터 2022년 11월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몇 년 경과한 거예요? 8년 약 6개월이죠. 경과가. 즉 경과년수가 약 8년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 버리니까 경과년수는 결론은 8년이라는 소리죠. 자, 그럼 보험 가입 금액 구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재조달가액이 750이에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은 75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몇 년 지났다? 8년 지났죠. 자, 1년에 4.44% 0.044 434%니까요. 그래서 자,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483만 6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재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률은 경과년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여러분 13.34%, 4.44% 이런 거 다 알 수 있었죠. 다만 안타깝게 이 금액, 이 6,000원을 암기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 10번은 자, 10번은 우리 고추, 인수. 자, 고추, 인수. 고추, 인수 쪽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암기만 했죠, 고추. 어떻게 암기했어요? 노비가. 자, 노비가 직사한 것은 뭐다? 인재다.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노비가 직사한 건 인재다. 이렇게. 뭐예요? 노지 재배, 터널 재배, 터널 재배. 이 애는 안 돼요. 결론 노지 재배하고 터널 재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반드시 멀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직파 안 됩니다. 즉 직파 재배 안 된다는 거예요. 직파 재배. 그 다음 4월 1일 이전 안 돼요. 그 다음 또 뭐예요? 5월 31일 이후 안 돼요. 그 다음 윤삼 지금 몇 개월 전에 정식 6개월 전에 뭐 했다? 윤삼을 재배한 농지는 봄에 가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재배 방법.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는 농지. 동일하지 않는 농지. 이런 거 내용 들어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가 노지고추예요. 노지고추.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은 결론 어디로 갑니까? 시설, 작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추라는 것은 뭐예요? 노지. 그래서 자, 노비가 직사한 것은 인재다. 그럼 여러분이 푸하하 암기하라겠죠. 노비가 직사한 것은 인재다. 푸하하. 이렇게. 그래서 풋고추. 안 돼요. 이렇게. 노비가 직사한 것은 인재다. 푸하하. 이렇게 하라겠어. 자, 그러면 각각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농지. 자, A 농지가 인수가 가능하냐, 불가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고추 정식 5개월 전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로 가입 금액 300만 원. 가입 금액은 맞죠. 근데 인삼에서 걸렸잖아요. 그래서 A 농지는 뭐다? 불가능. 그 사유는 뭐예요? 방금 여기처럼. 6개월 전에, 즉 정식 6개월 전에 뭐 있다? 인삼 재배 농지예요. 인삼 재배 농지. 그 다음에 B 농지. 자, B 농지. 자, 직파. 직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식밀도 시바로 1500주. 그건 맞죠. 어쨌든 얘도 안 됩니다. 불가능. 그럼 뭐예요? 직파 재배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다음 C 농지. 자, 해당 연도 5월 1일. 우리 5월 1일 가능하죠. 터널 재배 가능합니다. 정식하여. 풋고추 형태. 풋고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불가능이에요. 이유가 뭐다? 풋고추 형태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D농지. 다시 D농지. D농지 보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시설의 최애각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의 농지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 가능한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 여기까지는 어때요? 가능이죠.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단점이 뭐예요? 시설 재배. 여기가 틀린 거야. 아, 얘도 뭐다? 얘도 불가능이구나. 이유가 뭐다? 시설 재배. 우리는 시설 재배가 아니라 지금 노지 재배야. 시설 재배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다음 이 농지. 자, 이 농지. 자, 1제곱미터당 2주의 제식 밀도로 4월 30일 노지 재배 다 맞죠? 지금 우리가 10아르에 1500주에서 4000주 우리가 뭐예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다른 말로 하면 1제곱미터에 1.5주에서 몇 주까지 매주 정식했을 때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1제곱미터에 2주는 안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제곱미터당 2주니까 결론 2점. 10 아래에 걔는 2000주잖아요. 지금 여기는 2000주니까 인수 가능이죠. 그리고 4월 30일 날짜 해당되죠. 4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노지 재배 해당되죠. 그래서 자, 이 농지는 뭐다? 가입 가능입니다. 가능. 네. 여기 답은 가능. 그래서 가능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저희가 1번부터 10번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9번은 많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제곱미터 6,000원을 낭비하신 분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9번은 거의 못 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자, 8번은 어쨌든 그 비슷한 영어를 줬을 때 부분 점수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8번은. 자, 그리고 우리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그도 3번, 4번, 5번까지. 지금 5점짜리는 크게 여러분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1번부터 5번까지. 6번, 평착. 많이 하셨죠? 그리고 7번. 자, 7번에서는 여기가 1과목에서는 사실 이렇게 크게 다루질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각종 보험금은 여러분 2과목에서 주로 하니까 2과목에서 이제 강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쉽게 풀었을 것이고, 예. 전혀 이렇게 1과목처럼 2과목처럼 이렇게 논하지 않았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방금 했고,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네, 어려웠을 것이고, 10번. 10번은 이제 우리가 방금 여기 인수 제한이잖아요. 노비가 직사한 것은 인재다. 풍화하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해서 연결해서 하면은 쟤도 어차피 이거 지금 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들 다 부분점수 줄 거예요. 15점 통으로 날리진 않을 겁니다. 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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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해서 이렇게 부분점수 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가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부분점수 100점을 다 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근데 여기는 통으로 15점을 줘버렸잖아요. 통으로. 안타깝게 하나 틀리면 15점 안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제위원이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얘를 부분점수 줬다 미리서 여기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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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아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3.4 안 주고 통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얘는 또 점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